지금 118번째 방송인데 예. 나무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흔들으면 떨어지기가 더 쉽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 우리 거 반의 반만 가지고 민주당에서 활용해가지고 선거운동 했으면은 훅 풀으면 날아갈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다 줬는데도 사용을 못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강하게 확실하게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이 조금만 짚어주고 그쪽에 네거티브를 조금만 막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7시간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녹취록들이 나왔죠. 만일 이것들이 반대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런 녹취록이 나왔다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거 가지고 떠들어댔을지. 그렇죠. 압승해서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니까 당대표 누구 썼습니까 그때? 누가 당대표로 왔냐? 여기서 우리는 패인이 있었다. 내 이름! 나무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흔들으면 떨어지기가 더 쉽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지금 경찰청 반부패부터 왜 선거 때 선거 전에 그 기소를 해서 올리라는데 검사가 재수사를 3번이나 한 것도 안 올리고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차곡차곡 증거되면서 이렇게 흔들어 대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118번째 방송인데 그간 고생도 많았는데 뭐 좀 방송에서 얻은 거 있습니까? 모든 것은 그래도 제가 검찰총장 누가 무서워서 고소고발 못할 때 최초로 고발해가지고 우리 초심님 정대택 회장님 힘을 합쳐가지고 사이로 선거 때 180석을 만들어준 원인도 우리가 있습니다. 프로테지는. 그런데 180석을 만들어준 민주당에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셨을 때 특검 상설 특검을 빨리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분통이 터지고요. 예? 하루속히 특검을 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 후보가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 합시다 하니까 왜 그런 저희 같은 하냐고 엉뚱한 대답을 했잖아요.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회피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게 하자니까요.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떳떳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당선돼도 책임지죠.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여튼 예. 뭐 특검 부분은 지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3월 국회에서 뭐 어쨌든 한다 했는데 특검뿐 아니라 지금 이미 발의된 개업 입법안, 언론 법안이나 수사권 법안들을 통과를 빨리 시켜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할지 안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수천 명이 오늘도 가가지고 허라했어요. 민주당이 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민주당의 일부 어떤 사람이 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국 전 장관 이 문제가 터지고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앞서갈 줄 알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강원광장에 대규모 집회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겼잖아요. 맞습니다. 압승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압승해서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니까 당대표 누구 썼습니까 그때? 누가 당대표로 왔냐? 여기서 우리는 패인이 있었다. 내가 이거 분석은 하고 잘못은 짚어줘야 돼요. 180석이 정당이 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대표가 와야 되는데 걸맞지 않는 사람이 왔어. 쪼가리. 이낙연 대표가 와서 6개월짜리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6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러 온 거 이게 실책이다. 이낙연 대표는 그 당시 당대표를 거쳐가는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거쳐가는 어떤 정거장 정도뿐이 생각해냈다. 이 180석을 얻었을 때 거기에 뼈를 묻고 180석 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는 대표 차라리 추미애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이 대표가 됐다면 내가 대표가
됐다면 나는 그러지요. 180석 가지고 완전히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그냥 탄핵시켜버리고 갔을 텐데. 옳습니다. 옳습니다. 네. 이낙연 맞습니다. 대표가 우를 범한 게 이 민주당 180석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다. 네. 대선 조직을 만들어서 대선 후보로서 자리를 매기려고 6개월짜리. 그 당시에 내가 네. 이 이낙연 대표가 6개월짜리 대표 갈 때부터 나는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네. 지금 어느 집안에 이사를 가서 자리 잡으러도 6개월이 걸리는 건데 6개월짜리가 뭘 하겠냐. 이거는 대선 조직 만들러 간 거다. 이거 얘기했잖아. 그게 사실이잖아.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6개월짜리 한 다음에 그 개혁 안 는다고 6개월 동안 국민심이 돌아섰어요. 총선에 대승해서. 이거 최이배신가 누가 한 얘기를 내가 그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이후에 6개월 동안 민주당이 개혁을 안 해가지고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 참패를 한 참패를 원인이 해버렸죠. 어딨냐. 6개월짜리 당대표한테 원인이 있었다. 네. 옳습니다. 6개월 전에 총선에서는 압승했는데 6개월짜리 당대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아주 저도 그냥 엄청나게 이번 서울에서는 2%인가 뿐이 안 줬는데 그 당시 10몇 프로 줬잖아. 우세훈 일을 만들어줬잖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여기 있다.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우왕좌왕 해가지고 계속해서 당권이나 장악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번에 뒤로 물러나라. 맞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러서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모든 대한민국 권력은 윤석열한테 갔는데 마지막 보루로 남은 게 민주당이다. 이걸 우리 촛불 시민들은 잘 지켜야 된다. 이래서 가서 집회하는 걸로 나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개혁적이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앞장서서 싸워야지. 어떤 거쳐가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심을 위해서 대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극 동의하면서요. 예. 그렇지. 이낙연이가 다 말아먹은 거죠. 뭐. 예. 맞아요. 말 돌릴 것도 없고. 아니 좀 돌려서 그리고 하세요 좀 기분. 돌릴 것도 없이 우리가 직선적으로 갑시다. 그다음에 지금 후보 예비 경선 때 이렇게 똥침 막대기 만들어 놓은 것도 이낙연이 패거리들이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대장동 얘기 꺼내가지고. 생각 못하고 대장동 뭐 경기 경제신문인가 뭐 그 이름 인용해가지고 막 서른이고 뭐고 막 금방 이재명이 잡아가고 막 현행범 것처럼 몰아붙여가지고 그놈을 저기 국민당 캠프에서 써먹은 거예요. 써먹어가지고 이렇게 예. 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자승자박한 거고 아까 저기 초심님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외국에서나 그걸 떨어지지 않는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신문에 대한민국은 성형을 이렇게 잘한다 잘하는 나라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술집 여자 출신이다 나오고요.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불란드 르몽드지에서는 뭐 우리 영어 콜걸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했다고 이렇게 났는데 이보다 더 됐어요. 이보다 더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개망신이요 이 우리는- 나라. 진짜. 그래서 나라 망신이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정말로 저는 하루에 한 10여 전화 최근에 받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애썼는데 초심님이랑 참 뜻을 못 이뤄서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상심하냐고 하는데요. 우리 거 반의 반만 가지고 민주당에서 활용해가지고 선거운동 했으면은 저거는 그냥 혹 부르면 날아갈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다 줬는데도 사용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우리한테는 정말 이길 수 포기했어요. 있는 예. 후보가 왔죠. 왜? 예. 이낙연 전 총괄본부장이 6개월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그 어떤 민심을 잃어가지고 아주 민주당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정권교체 여론이 거의 뭐 10에서 20% 높았잖아요. 이걸 지금 맞춰간 게 윤석열이 후보로 나와서 네. 이만큼이라도 더 우리가
석패한 부분이고 조금만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강하게 확실하게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이 조금만 짚어주고 그쪽에 네거티브를 조금만 막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7시간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녹취록들이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만일 이것들이 반대로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런 녹취록이 나왔다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거 가지고 떠들어댔을지. 그런데 민주당만 탓할 부분 아니고요. 민주당이 어떤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요. 황운하 의원하고 김의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언론들이 하나도 안 써. 방송은커녕 그 보도를 쓴 게 서울의 소리나 이런 것들뿐이 안 쓰기 때문에 민주당 탓만 하기도 그렇다. 민주당도 이 얘기는 했는데 종편 같은 데서 이재명 후보 거는 하루 종일 돌리면서 윤석열 거는 하나도 안 돌려. 윤석열 부인이 양재택과 그렇게 동거하는 걸 윤석열이 꿰차고 살았다 이런 거 좀 방송해 줬으면 상당히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방송을 하는 게 유튜브 종편이라도 만들자고 하는 거고.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